9.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즐거움을 찾아라. 팀 크라이더는 에세이 작가이자 만화가다. 그의 최신 저서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를 읽은 후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 그에게 연락을 취했고 함께 오디오북을 제작하기도 했다. 다음에 소개하는 팀 크라이더의 이야기는 이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뉴욕타임스, 뉴요커, 맨스 저널 등에 실리는 그의 글은 바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일깨우는 통찰로 가득하다.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런 삶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팀은 조용히 일깨운다. 호흡을 편안히 고르며 천천히 감상해보자. 팀 크라이더의 이야기. 21세기 들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형이 있다면 아마도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바쁘다는 말은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에게 건네는 가장 흔한 대답이 되어버렸다. 바빠. 엄청 바빠. 정신없어. 바쁜 사람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 역시 축하의 의미다. 바쁜 게 좋은 거지 뭐. 한가한 것보다 100배 낫지. 바쁘다면서 단식하는 사람들은 자진해서 바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발적으로 일과 의무를 맡거나 아이들에게 온갖 수업과 활동에 참여하라고 격려하는 이들이다. 그들의 바쁜 이유는 스스로의 야망이나 추진력, 불안 때문이다. 그들은 바쁨에 중독되어 있으며 바쁘지 않게 될까봐 몹시 두려워한다.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이 바쁘다. 그들은 일하지 않을 때는 불안과 죄책감을 느낀다. 그들은 마치 대학 입학 때 유리하게 작용할 각종 가외 활동을 챙기는 학생처럼 친구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빈틈없이 스케줄을 세운다. 최근에 나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 만나자고 말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바쁘다는 것이었다. 그는 당장 5시간 후의 상황도 예측 불가능했다. 정말 우리는 몇 시간 후에 상황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일에 치여 사는가? 아니면 그저 바쁘다는 생각에 쫓겨 사는가? 바쁨은 인생의 필수적이거나 불가피한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상황이며 묵묵히 따라야만 가능하다. 얼마 전에 비싼 월세 때문에 뉴욕을 떠나 남프랑스 소도시에 있는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터전을 옮긴 친구와 스카이프로 화상통화를 한 적 있다. 그녀는 오랜만에 행복과 여유를 느낀다고 했다.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는 삶이지만 과거처럼 24시간 일을 한다거나 내 용량을 하루에 모두 다 쏟아붓지는 않는다. 대신 친구들과 카페에 가거나 매일 밤 함께 대화를 나누는 등 대학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했다. 월세를 내는데 급급한 삶을 선택하지 않은 용기가 준 여유였다. 그녀는 다시 남자친구도 사귀고 있다. 뉴욕에 살 때는 다들 너무 바쁘고 자기 한 번 돌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랐던 터라 로맨틱한 연애는 먼 나라 사람들 이야기였다. 그녀는 자신이 신경질적이고 초조해하며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프랑스에 오고 나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생하게 알았다. 자신을 히스테릭한 사람으로 만든 건 성격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었다. 동물학자 콘라트 노렌츠는 이렇게 말했다. 산업화와 상업화는 인간이 직접 바쁜 생활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경쟁이 궤양, 고혈압, 신경쇠약 같은 질병과 불균형한 삶, 진화 부적응을 불러왔다. 인간은 매혹적인 긴 깃털 때문에 날지 못해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한 새가 되고 말았다. 우리가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리기 위한 과장된 필요는 아닐까? 주로 맛집을 소개하는 잡지사에서 일했던 내 친구는 모니터 앞에서 빵으로 전심을 때우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 잡지사는 각 가정 TV 리모컨에 음식 배달 버튼이 생기자마자 사라졌다. 이런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모두 바쁘게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아무도 보지 않는 뉴스, 콘텐츠, 기사를 비롯해 잡다한 것을 만드느나 정신없는 건 아닌가? 물론 모두가 바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정신없이 바빠 회의에 늦고 전화기에 대고 소리 지르지만 정녕 말라리아를 없애거나 화석 연료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느라고 바쁜 것인가?
바쁨은 존재의 확인이자 공허함을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노트에 일정이 꽉 차 있는 사람의 삶은 어리석거나 하찮거나 무의미할 수가 없을 것이다. 시끄럽고 정신없고 스트레스 넘치는 생활은 우리 삶의 가운데에 위치한 두려움을 가리기 위함인 듯하다. 하루 종일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이메일에 답하고 영화도 보면서 도저히 한눈 팔 틈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다가 잠자리에 들면 낮에는 성공적으로 막아두었던 평소의 걱정거리와 질문이 밤에 불을 끄는 순간 옷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괴물들처럼 머릿속을 가득 메운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도 지금 당장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다급한 일들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단한컨대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바쁘지 않은 사람이었다. 목표가 있지만 나처럼 게으른 사람은 보지 못했다. 나는 대부분의 작가처럼 글을 하루라도 쓰지 않으면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루 4, 5시간 작업만으로도 충분했다. 내게 가장 이상적인 하루는 오전에 글을 쓰고 오후에는 천천히 자전거를 타거나 볼일을 보고 저녁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이다. 이는 이상적이라기보다는 소박하고 평범한 하루에 가까울 것이다. 내게는 이것이 정상적이고 쾌적한 속도의 하루다. 누군가 연락을 해와 잠시 일을 밀쳐두고 미술관에 새로운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공원을 산책할 수도 있다. 칵테일을 마시자고 하면 바빠 언제 끝날지 몰라 라고 말하는 대신 기꺼이 몇 시에? 라고 해줄 수도 있다. 최근에는 나도 일 때문에 바빠졌다. 난생 처음 사람들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정말 바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바쁘다는 불평을 왜 즐기는지 알 것 같았다. 여기저기에서 찾는 바람에 혹사당하는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바쁘다는 것은 따분한 초대를 거절하고 달갑지 않은 프로젝트를 외면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좋은 핑계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나는 바쁜 것이 싫었다. 매일 아침 매일 하면은 하기 싫은 일을 해달라는 것과 해결하기 싫은 문제의 처리를 부탁하는 편지로 넘쳐났다. 결국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장소로 도망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이곳에서는 의무 때문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 TV도 없고 이메일을 확인하려면 차를 타고 도서관으로 가야 한다.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미나리 아제비, 노린재, 별을 바라본다. 책 읽을 시간도 많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글을 썼다. 세상에 몰입하지 않은 채로 글의 소재를 찾기는 힘들지만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소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이 현실에서 도피할 한적한 별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잠시 꺼두는 훨씬 저렴한 방법도 있다. 비록 인간이 자연에 접근하는 방법을 비싸게 만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연은 공짜다. 시간과 고요함은 사치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의는 단순히 휴가나 탐닉, 나쁜 것이 아니다.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그런 것처럼 무의는 우리의 뇌에 꼭 필요하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에 걸려 신체가 변형되는 것처럼 무의가 부족하면 정신적인 고통이 초래된다. 무의가 주는 공간과 고요함은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우연히 찾아 여름날의 번개불처럼 번쩍하고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 역사적이게도 무의는 일의 필수 조건이다. 작가 토머스 핀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꿈꾸는 것일 때가 많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 중에 외친 유레카나, 뉴턴의 사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케큘레의 벤젠고리 등등 역사는 천천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빛나는 영감을 준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한가하고 느린, 그래서 하찮은 사람들로 받아들여졌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보다 위대한 아이디어와 발명, 명작을 더 많이 탄생시켰을지도 모른다. 미래의 목표는 완전한 실업으로 다들 놀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 경제 시스템을 파괴해야만 한다. 정신 나간 무정부주의자의 선언처럼 들리는 말이지만
사실은 스쿠버 다이빙과 당구를 즐기면서 소설 유년기의 끝을 쓰고 통신 이성을 생각해낸 아서 C 클라크가 한 말이다. 시사 만화가이자 작가인 테드 롤은 최근의 칼럼에서 일가 수입을 분리시켜 모든 시민에게 기본 월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또한 정신 나간 말 같지만 약 100년 후에는 노예제도 폐지와 보통 선거권, 8시간 근무제처럼 기본 월급 보장은 인권의 기초 개념이 될 것이다. 우리를 끝없이 경쟁으로 내모는 바쁜 일을 수아마비처럼 지구상에서 멸종시키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신이 인간에 대한 벌로 노동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노동을 미덕으로 왜곡한 것은 청교도들이었다. 이제 그들도 없으니 담배를 피우며 긴 휴식을 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은 곧 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적인 삶은 나 같은 사람들의 반항적인 게으름과 그 나머지 사람들의 정신없는 바쁨 사이 어딘가에 위치할 것이다. 내 삶은 그동안 터무니없을 정도로 쉽고 간단했다. 그런 특권을 누렸기에 독특한 관점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마치 대리 운전기사 같다.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이 만취에 대해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은가? 안타깝게도 내가 바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사람들이 술 취한 이들에게 해주는 조언처럼 달갑지 않은 종류일 것이다. 하지만 술을 끊으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다. 산책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딸 아이의 공연도 보러 가라. 마치 교실 밖에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친구에게 한 번만이라도 책상을 박차고 나가 놀자고 떼쓰는 아이처럼 아내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졸라라. 내 자신의 단호한 나태함은 대부분 미덕보다는 사치에 가까웠지만 오래전 의도적으로 결심한 것이 있다.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으니 돈보다는 시간을 선택하기로. 제한된 시간을 가장 훌륭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죽음을 앞두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고 글을 더 많이 쓰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닉과 게임을 하고 노랭과 늦은 밤에 긴 대화를 나누고 헤럴드와 배꼽 빠지게 웃던 시간이 더 많았으면 싶을 것이다. 인생은 바쁘게 살기에는 너무 짧다.